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근대사 하면 아편전쟁부터 시작합니다. 아편전쟁, 제2차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각운동, 그리고 의하단운동, 광서신정, 그리고 이제 신해혁명, 이런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편전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편전쟁은 역시 아편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겠죠. 뭐 딱 보면 알겠죠. 근데 그 아편이 왜 문제가 됐는가?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원래 동인도 회사를 이제 통해서 무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와 비단, 도자기가 영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하면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 곳은 이제 중국이었죠. 중국에 은을 많이 주고 이제 사는데 그 은이 계속 이제 부족하죠. 왜냐면 은이라는 것이 원래 신항로 개척에서 멕시코에서 은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은을 가지고 이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 영국이 이제 무역 적자가 심해져요. 그것을 우리가 편무역이라고 하죠. 한쪽만 이제 편중되게 이제 이익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국의 식민이었던 인도에서 아편을 수입에다가 이제 중국에 팔아먹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삼각무역이 이제 영국과 인도와 이제 중국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편이 이제 영국의 무역 적자를 약간 메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편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 건강도 해치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손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황제였던 도광제가 임칙서를 보내서 이제 광저우에 있는 영국의 아편을 전부 다 몰수에다가 이제 바다에 빠뜨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군함을 파견해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아편 전쟁입니다. 그 아편 전쟁은 당연히 영국이 승리하겠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영국에 근대화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뭐 거기에 뭐 대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아편 전쟁을 종식시키는 조약을 우리가 난징조약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편전 이후에 그 난징조약 이후에 또 추가 조약으로 이제 후문조약 또는 호문조약이라고 하죠. 이것을 맺어가지고 영사재판권을 이제 딱 합니다. 그리고 난징조약에서 뭐예요? 홍콩을 할량하죠. 그리고 이제 5개 항구를 개항합니다. 이 공행도 폐지하죠. 공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중국의 무역을 담당하는 특급 상인들의 그런 집단이죠. 이것을 이제 폐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영국의 그런 물건이 잘 팔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편도 수출을 계속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적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확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항구를 더 열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쉽지가 않죠. 하나의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이것이 에로우 사건이라고 합니다. 에로우라는 상선은 배 이름인데 이것은 원래 홍콩 선적이죠. 홍콩에 적을 두고 있는 영국의 그런 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국 관원들이 선원들을 이제 구속하죠. 뭐 아편 밀수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선장은 이제 영국 사람이죠. 근데 그 영국 사람이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그 배에 있는 그런 영국 국기를 내리고 훼손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모독을 했다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 하기는 좀 뻘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를 끌어들이죠. 근데 프랑스도 이제 중국에 대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참 좋은 계기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이제 트집거리를 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거 프랑스 이 선교사들을 중국 사람이 살해했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을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을 해서 이제 일으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2차 아편 전쟁이 이제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히 바로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가 합쳤으니 더 세졌겠죠. 그러니까 뭐 중국은 해봤자 바로 패전이죠. 1858년에 텐진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60년에 바로 이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텐진 조약의 내용은 바로 이제 5개 항구 외에도 10개 항구를 더 열어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항구를 다 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역을 많이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익 좀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애교관들을 베이징에 주둔하게 해주라.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중국의 애교관들이 중국의 모든 정보를 다 빼서 본국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식민지로 가기 위한 그런 이 과정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그 선교사 살해했으니까 그리스도교의 포교의 자유를 주라. 이것이 이제 텐진조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빼칭까지 위협을 하니까 실제로는 이제 청 정부는 아주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자, 러시아 너희들이 가서 영국과 프랑스한테 잘 중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전쟁에 휘말리고 또 빼칭이 점령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아주 좋다고 이제 가서 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맺은 조약이 이제 그 빼칭 조약이라고 그러죠. 영국한테 이제 주릉반도라는 것이 이제 한자라면 이제 구룡반도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는 또 중재를 해줬으니까 자기한테 뭐 떡고물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이 두만강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연해주를 할량받습니다. 1860년에. 그것이 바로 베이징 조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편 전쟁에서 청 정부에 이제 실망을 한 많은 국민들이 또 배상금도 지급하면서 이제 그 세금 부담이 커지죠. 홍수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은 1851년에서 1864년까지 13년 동안 계속됩니다. 청 정부에 대한 그런 불만이었기 때문에 멸만흥안을 내세웁니다. 멸만흥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반청 사상이었죠. 청나라를 멸하고 그 한족을 흥하게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홍수전은 상제를 조직하죠. 상제라는 것은 이제 하느님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죠. 처음에는 10,000명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50만이 되고 그 다음에 300만이 됩니다. 그 태평천국 지지자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홍수전은 난징을 점령하고 난징을 수도로 한 태평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 태평천국 운동이 그렇게 확산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청조를 타도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토지를 분배하겠다. 다시 말하면 천조 전무제도를 통해서 가족 수만큼 이렇게 그 비례하게 토지를 분배하겠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지주 전호제를 바로 폐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한테는 엄청 좋죠. 그러나 그 당시에 신사층들은 아주 싫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전족을 폐지합니다. 전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어려서부터 그 발을 이렇게 헝겊이나 가죽으로 묶어가지고 더 이상 그 발이 성장할 수 없게.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더라도 다리가 이렇게 그 발바닥이 작아서 멀리 못 도망가게 뭐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없앤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어줬겠어요. 홍수전의 그런 주장이 많이 먹혀서 드디어 이제 태평천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태평천국 운동 이후에 바로 이제 그 난징에 태평천국을 세운 홍수전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패하죠. 그러니까 태평천국은 실제로는 홍수전의 그런 타락과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분열, 그리고 이제 애국군대의 그런 참여, 그리고 신사층의 향용이나 단련,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진압됐다 그러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진압하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그 아편 전쟁이라든가 또는 태평천국 운동에서 애국군들 항상 승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승군을 해요. 그런 상승군들의 그런 그 이 힘을 보니까 우리 중국도 빨리 그 근대화된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1861년부터 1894년까지 양무운동을 시작합니다. 양무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근대화된 무기를 빨리 받아들이자 그러죠. 그런데 이 근대화된 그런 그 무기를 받아들이면 강해진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문화는 그대로 중국치를 유지하자. 그래서 그때 슬로건을 내세운 것이 중체서용군입니다. 법이나 관습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과학기술은 받아들이자. 이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중국번이라든가 이용장은 이 군수공장이라든가 또는 해군 창설, 기선회사, 방직공장 이런 것을 만들죠. 신식교육도 시키고 유학생을 파견합니다. 그러나 이런 양무운동은 끝내는 결과적으로 그렇죠. 보수파의 그런 이 관료들의 견제 때문에 한계를 맞습니다. 회사의 경영도 실제로는 이제 관리들이 간섭하죠. 이것을 우리가 이 관독상판이라고 하죠. 관독상판이.
그래서 이것도 제한적이다 그러죠. 33년에 걸쳐서 양문동을 해서 많은 그런 돈을 투자했는데 끝내는 이 당시에 이제 그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 서태후죠. 이런 와중에 바로 이제 양문동이 이제 그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1884년에서 85년에 청포전쟁이 터집니다. 이 청포전쟁은 우리가 국사 시간에 많이 했지만 바로 이제 베트남을 두고 이제 청나라 프랑스가 이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졌죠.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1894년에서 5년 사이에 또 이제 무슨 전쟁이 터져요? 바로 이제 청일전쟁이 터져. 이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에 이제 패한 청나라는 많은 그런 피해를 보죠. 타이완도 활량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라오뚱 반도도 이제 활량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삼국 간섭을 라오뚱 반도는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펑우 제도라든가 많은 배상금, 일본이나 나라는 더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점점 야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야 이건 중체 소용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제도가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량치차오라든가 깡유에이가 1898년에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을 합니다. 이 변법이란 것은 바로 이제 이 정치 제도, 다시 말하면 입헌 군주제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바꾼 데 있어서 이제 청나라의 서태후라는 이런 보수파들은 반대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무술전에 나서 무술 개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제 과거제 개혁이라든가 상고문 육성, 신교육을 실시하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이제 한락합니다. 그렇지만 서태후 등 보수파들에 의해서 100일 만에 실패하죠. 이것을 우리가 100일 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광서제도 유폐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 산둥 지방에 있는 그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부청 멸량을 슬로건을 내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를 돕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백령 교도들에 의해서 조직된 의화단에 의해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의화단 운동이 1899년부터 1901년까지 계속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산둥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빼진을 공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 오랑캐, 서양 오랑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 이 교회, 그 다음에 철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라든가 애국 공간을 이렇게 습격을 하죠. 그리고 애국인들을 많이 죽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실권자였던 이제 그 서태후는 애국인들 사살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공간의 침략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해줍니다. 왜냐면 의화단을 통해서 바로 이제 애국인들을 이렇게 몰아내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뒀는데 드디어 이제 연합군이 거기에서 이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연합국 8개국이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의화단을 전부 다 해산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강제로 맺은 조약이 뭐야? 신축조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베이징 의정서라고 합니다. 이것을 맺어가지고 배상금도 지불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국 군대가 드디어 이제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만주에 이제 주둔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서태후도 이제 시안으로 이렇게 도망을 갈 정도로 아주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것이 바로 의화단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서태후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광서신정이라는 걸 내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과거제도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신군을 창설해가지고 헌법을 고쳐서 바로 이제 입헌 군주제를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흠정헌법 대강 이렇게 하죠. 실제로는 이제 많은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또 돈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철도를 국유화하려고 합니다. 국유화를 해가지고 그 철도를 바로 이제 담보를 해서 열강으로부터 이제 차관을 빌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베이징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학자들이 청 정부를 타도하려고 이제 운동을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 도쿄에 이렇게 유학가 있던 스논이 중심에서 이제 중국 동맹회를 1905년에 결성합니다. 이제 삼민주의를 표방하죠. 이 삼민주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스논이 애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족이 드디어 이제 청조의 그런 만주족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민족주의죠. 민생주의라는 거 있죠.
바로 이제 토지제도를 계획해서 이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겠다. 그 다음 민권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제 국민들의 또는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민권주의라는 것은 참정권을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민권주의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삼민주의를 앞세워가지고 혁명을 주도합니다. 철도 국유화. 이것을 이제 반대하죠. 특히 이제 그 철도의 그런 주인이 누구냐? 거의 신사층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반대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창에서 이제 신군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각 성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에 호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 정부, 다시 말하면 청조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신군의 가장 그 막강한 북양 육군이 있어요. 그 북양 육군의 이제 지도자가 유한스카이죠. 그러니까 청정부에서 유한스카이를 불러서, 자, 저기 있는 실제로 이제 그 혁명 세력들은 진압해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미 유한스카이는 그 선언하고 이렇게 내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청정부를, 청왕조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제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임시 대총통으로 이제 유한스카이를 선언이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미락이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통제였던 마지막 황제가 이제 폐위되고 중화민국이 쓴 것이 바로 신해혁명이다 그러죠. 이때가 이제 1912년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해혁명이 1911년이라고 12년에 중화민국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유한스카이는 황제가 되기 위한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혁명 세력들을 진압을 하는 거죠. 탄압을 하고 그러다가 1916년에 사망함으로써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해혁명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의의를 찾자면 아시아 최초로 공화정이 쓴 것이 바로 중화민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근현대사 아편전쟁부터 신해혁명까지 이렇게 수업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